일본의 제작사가 미국의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가 초초초 대박을 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냥 한국 문화를 섬세하게 연구해서 K컬처 인기에 편승한 외국 자본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에 대해 만든 영화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통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때론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처 우리가 몰랐던 점을 객관적으로 짚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곤 하는 것 같거든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세계적인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실은 악마를 사냥하는 헌터, 즉 퇴마사로 활동한다는 평범하고 익숙한 서사 구조로 만든 영화지만 영상 곳곳에는 한국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고증이라고 하죠. 아이돌 3인방은 기운 안 나고 힘 없으니까 바로 국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재밌는데 잘 보면 테이블 젓가락 밑에 냅킨을 까는 디테일도 살아있습니다. 이뿐인가요?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도 누구는 경량 패딩, 누구는 반팔, 누구는 후드티를 입고 있어 사계절에 맞춘 혼란한 한국인의 패션을 드러낸 것도 흥미롭고요. 주차금지 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어도 일단 길가에 차례대놓은 모습도, 유명인 방문 인증사진을 따닥따닥 붙여놓은 한의원 모습도 완벽한 고증 그 자체였죠. 아무리 한국인 연출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렸으면 우리가 보기에 쑥스러운 모습을 싹 지웠을지 모를 모습까지 섬세하게 있는 그대로 살려 정말 재밌는 것 같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버무려 내놓은 이번 K-팝 데몬헌터스라는 영화는 일종의 K컬처 종합 선물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홀릴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선물이었죠. 물론 잡음도 있습니다. 어디긴 어디겠어요. 중국의 표절십인데요. 오늘은 우리 문화를 갖고 일본과 미국 자본으로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얼떨떨한 상황 속에서 여지없이 들어오는 중국의 견제에 대한 최신 뉴스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의 과문무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악마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혼문을 노래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악마의 최종 빌런이자 이병헌의 목소리인 귀마의 지력을 받은 저승사자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세상을 파탄에 빠뜨리기 위해 데뷔하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K-팝과 아이돌, 저승사자 등 한국의 아이돌 문화와 무속신앙이 주요 소재인 것에 더해 지극히 한국적인 디테일 하나하나가 새롭게 조명됐죠. 물론 원안을 쓰고 연출한 한국의 감독을 비롯해 여러 한국인이 참여한 결과이긴 하지만 제작사는 일본 자본인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좋아하고 또 시기하는 일본 사람들의 시선이 섬세하게 반영된 결과였던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예고편이 나오고서도 전 세계 어린 K-팝 팬들과 한국인들은 유치찬란한 애니메이션이자 제2의 김치 워리어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K-팝 아이돌이 악마를 퇴치한다는 설정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공개 전 나온 짧은 예고편은 예상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작화, 꼼꼼하고도 센스 있는 한국 문화 묘사로 의외의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6월 20일 처음 공개된 이후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OTT 시청 순위 집계 플릭스페르토에 따르면 6월 26일 K-팝 데몬헌터스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26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분 1위를 찍었습니다. 외국어 영화만이 애니메이션 영화만이 1위인 게 아니라 전체 영화 중 1위를 차지한 건데요.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도 9점 후반대를 찍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어린이용이 아니라 40대인 내 취향인데? 라고 말하는 네티즌이 나올 정도로 세대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며 악을 무찌르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노래가 마치 디즈니의 초대박 히트작 겨울왕국이 대박을 내던 모습과 비슷하다는 극찬도 나오고 있죠.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일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쿵짝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서 한국 문화가 멋진 상품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로써 완전히 시대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K-팝 등 K-컬처는 더 많이 퍼지길 기원하는 더 알려져야 하는 분야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이제는 가장 한국스럽게 뭘 만들어 내놓아도 전 세계 모두가 잘 알고 소비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당장 K-팝 데몬헌터스만 봐도 K-팝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은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의 K-팝은 이미 익숙한 시대적 코드가 됐습니다. 세밀한 특징과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것을 그 어떤 팬층이 보더라도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응원봉과 포토카드 같은 덕질 문화, 아이돌이 출연하는 예능에서 선후배 그룹끼리 서로 예의를 차리려고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키득키득 터지게 되고요. 남산 서울타워와 낙산공원의 성곽,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의 아이코닉한 장소를 그린 것은 물론이고 공연을 앞두고 목이 아픈 주인공이 한의원에 찾아 한약을 짓거나 라면과 김밥, 호떡 등 해외에도 잘 알려진 K 간식을 흡입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저를 놓을 때 밑에 티슈를 까는 한국인의 고유 습성까지 담아냈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억지스럽게 한국 문화를 싹 담아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작품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노래를 귀에 쏙쏙 박히는 K-팝 스타일 음악으로 섬세하게 만들었고요. 승무원과 파일럿으로 위장한 악마들은 전용 비행기 내에서 해치우고 콘서트가 열리는 무대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노래도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력적으로 그린 겁니다. 어떤 노래를 지금의 K-팝 걸그룹이 싱글로 내놓아도 호평받을 수준의 고퀄리티로 만든 것도 대박이다 싶은데요. 실제로 이 음악들은 한국 시장을 넘어 스포티파이, 애플 아이튠즈 등 해외 음원 차트에서 앨범 수록곡 전체가 상위권을 쓸고 있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죠. 분명한 K-팝의 부작용이다 싶은데요.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일본 소니에서 이를 심화해 현실 아이돌처럼 연습실 안무 영상,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 아이돌 간 이어지는 챌린지 영상, 음악방송 직행 영상까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듭니다. 한국 문화의 저력을 해외에서 알아봤다는 뿌듯함으로 새삼 국뽕에 차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건데요. 지극히 한국적인 DNA를 갖고 있음에도 해외의 자본과 기획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첫 한국인 여우조연상을 배출한 영화 미나리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단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이례적으로 11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던 알사탕도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이 원작이긴 하지만 제작사는 일본의 토에이 애니메이션사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혹여나 우리가 만들었으면 간과했을 오버스러움도 적절하게 덜어냅니다. K-팝 인기의 편승에 무리하게 그 자체만을 활용하지도 K-팝 팬들만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창의력을 불어넣어 과감한 세계관을 형성했던 겁니다. 하지만 또 두 발은 한국의 현실 세계에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헌트릭스가 퇴마에 사용하는 무기는 실제로 무속에서 쓰이던 검이었는데요. 루미의 쌓인 검에는 단청 문양으로 한국적임을 더했고요. 미라는 날이 휘어진 곡도를 조이는 영적인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칼을 모티브로 신칼을 완성했죠. 무대 의상에 노리개 포인트를 더한 것도 매력적이었는데요. 사자보이즈 진우와 루미를 연결하는 영인 더피는 호작도에서 호랑이와 까치의 모습으로 따온 점도 정말 멋졌죠. 하지만 이런 소문난 잔칫집에 불청객이 빠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늘 어깃장을 놓고 만물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는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 그 주인공인데요. 너무나 광범위하게 주장해서 하나하나 따지기도 귀찮은 수준입니다. K-팝 자체가 중국의 C팝을 베낀 것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해 미라가 사용하는 무기인 곡도가 중국의 언어유도를 베낀 것이라는 등 매듭도 다 중국 거라는 등 너무나 다양하고 꼼꼼하게 난리쳐서 할 말이 없을 수준이죠. 하지만 C팝 기원설은 논할 가치도 없고 중국의 언어유도와 한국의 월도는 완전히 다른 무기인데다 쓰임도 다르다는 점, 매듭이라는 개념 때문에 중국이 문제 삼는다는 건 인류의 고대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점 등등 반박 논리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있나 싶긴 합니다. 한국 문화는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활용해서 콘텐츠로 만들 정도로 이해도도 관심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게 된 요즘 흐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중국의 후한무치한 행태가 하루빨리 근절되고 단죄받길 기다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